안녕하세요. 백세 라디오 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왔어요. 우리가 평생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러온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으실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또는 콜레스테롤 높으면 심장병 걸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식이 과연 모든 연령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맞을까요?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 세계 의학계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콜레스테롤 관리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본부터 알아볼까요? 콜레스테롤이 뭔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물질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막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죠. 또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호르몬들, 예를 들어 성호르몬이나 스트레스 호르몬도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져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대규모 역학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당시 연구들은 대부분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이 든 분들이나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였어요. 최근 10년간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보면 연령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2016년 BMJ라는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실린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60세 이상 6만 8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뭐가 나왔나요? LDL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전체 사망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죠. 더 놀라운 건 이 연구에서 전체 참가자의 92%에서 LDL이 높은 그룹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92%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2024년에 발표된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50에서 89세 성인 17만 7,860명을 6년간 추적 관찰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LDL이 100에서 189mg/dL 범위에 있을 때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해요. 이건 현재 의료계에서 권장하는 기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정말 놀랍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틀렸다는 건가요?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나이에 따라 콜레스테롤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분명히 LDL이 높으면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에 불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군요. 마치 같은 배우가 인생의 단계에 따라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처럼요. 정말 적절한 비유네요. 실제로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중년과 노년의 중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DL이 84mg/dL 이하로 너무 낮을 때 오히려 4년 내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때문인가요? 바로 그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들이 밝혀낸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LDL 콜레스테롤이 단순히 혈관에 쌓이는 나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중요한 일원으로 활동한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면역 기능을 한다는 건가요? LDL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심지어 기생충까지 붙잡아서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 몸의 보안 요원이 침입자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정말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LDL이 병원체의 표면에 달라붙어서 병원체가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요. 그러면 병원체는 감염을 일으킬 수 없게 되고 우리 몸의 다른 면역세포들이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나이 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니까요.
정확히 그래요. 노년기에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LDL이 일종의 면역 보조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증거들이 있나요? 네, 여러 연구에서 LDL 수치가 낮은 노인분들이 감염성 질환,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위장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젊을 때는 왜 다를까요? 젊을 때는 면역 시스템이 충분히 강하니까 LDL의 면역 보조 기능보다는 혈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은 업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아,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있군요. 맞아요.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스트레스와 함께 높아진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반면에 은퇴 후에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LDL이 독성 물질들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들과 결합해서 해로운 작용을 막아준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럼 나이 든 분들이 LDL을 너무 낮추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 특히 스타틴 계열 약물들이 노인분들에게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들인가요? 근육 통증이나 약화가 가장 흔하고 간 기능 이상, 당뇨병 위험 증가도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장애도 보고되고 있어요. 기억력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FDA에서도 2012년에 스타틴 복용 시 기억력 저하와 혼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다행히 가역적인 부작용이라고는 하지만요. 그럼 노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약물 치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콜레스테롤 수치와 노화 자체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더 빨리 늙는다거나 낮다고 해서 젊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노화라는 건 정말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이에요. 세포 손상이 계속 쌓이고 유전자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등등. 이런 노화 과정들은 콜레스테롤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LDL 콜레스테롤은 노화를 막아주는 마법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럼 LDL의 역할은 뭔가요? LDL은 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활용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치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약해졌을 때 지팡이를 짚는 것처럼요. 아, 지팡이 자체가 젊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걸을 때 도움이 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최근 의학계에서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라는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나요? 연령, 성별, 기존 질환, 전체적인 건강 상태, 심지어 유전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개별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요. 30대 직장인과 70대 어르신에게 똑같은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30대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70대는 다른 건강 지표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이 든 분들은 콜레스테롤 신경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콜레스테롤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이라면 HDL, 즉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어떤지, 중성 지방은 어떤지, 혈압은 어떤지, 혈당은 어떤지, 염증 수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해요. 특히 염증 수치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CRP라고 하는 염증 지표가 높으면 같은 콜레스테롤 수치라도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염증이 낮으면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아도 괜찮을 수 있고요. 그럼 생활 습관도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 운동의 효과는 어떤가요? 운동은 정말 좋아요. HDL을 높여주고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콜레스테롤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식습관은 어떤가요? 지중해식 식단이 많이 추천되는데요. 올리브오일, 생선, 견과류,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거예요. 이런 식단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상관없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들은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연령에 맞는 접근법이에요. 나이에 따라 콜레스테롤 관리 전략이 달라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40대 이하 젊은 분들은 여전히 콜레스테롤 관리에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야 해요. 이 시기에 높은 콜레스테롤은 장기적으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50대는 어떤가요? 50대는 전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차가 크니까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목표치를 정하는 게 좋겠어요. 60대 이후는요? 60대 이후부터는 콜레스테롤보다는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뭔가요?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이에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그럼 나는 약 끊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본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력, 다른 위험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사와 함께 개인 맞춤형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세 번째는요? 정기적인 종합 검진이에요. 콜레스테롤만 체크하지 마시고 혈압, 혈당, 염증 수치, 심전도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자주 받으면 좋을까요? 4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60세 이후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존 질환이 있으시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하고요. 생활 습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과도한 운동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중등도 운동이 권장돼요. 하루 30분씩 주 5회 정도요. 굳이 헬스장 갈 필요 없고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식사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고 가공식품과 튀긴 음식은 줄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건강 정보는 항상 변화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방송도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콜레스테롤에 대한 상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기존의 상식을 뒤바꾸기도 해요. 중요한 건 변화를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시각이죠. 오늘 방송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둘째, 나이에 따라 콜레스테롤의 역할과 위험도가 달라진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면역 기능 측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한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건강 정보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남의 이야기가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약물 복용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내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해서 약을 중단하거나 시작하시면 안 돼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